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화제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턱 밑에까지 추격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를 추월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지지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윤석열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제친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승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 열린민주당 지지자, 또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지지층,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역선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2030 세대의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입니다. 2030 세대와 홍준표 후보가 언뜻 보면 어떤 접점이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왜 2030 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지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고 해서 그런 흐름들을 한번 왜 그럴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보면은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은 홍 후보의 지지율이 한 달 새 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8세에서 29세 요 사이의 지지율은 11%로 전체 지지율이 6% 정도였거든요. 여기에 2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18세부터 29세까지 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전체 지지율의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것은 특히 이제 20대에서의 이 지지율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에서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여성이 2%였는데 남성은 9%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갤럽 조사에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조사도 한번 보면요, 엠브레인이랑 케이스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9월 첫째 주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주일 새 홍준표 후보가 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세에서 29세 남성 유권자 지지율에서는 일주일 새 각각 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상승폭보다는 더 많이 상승을 한 그런 조사 결과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이른바 2030 세대의 이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에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변화와 쇄신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 내년에 대선과 관련해서도 2030 세대와 5060 이후 세대와의 어떤 세대적인 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승의 구도를 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수혜를 윤석열 후보가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막상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20대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그런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무야홍이다,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대는 홍준표 후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를 하는 것일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에 와서 입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죠. 경준위 과정에서도 토론회에 참석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갈등들이 있었고, 계속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전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 대표를 존중해야 된다 하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2030 특히 남성들의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도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으로 일부 유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이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직설적인 화법이죠. 선명한 어떤 이 색깔, 직설적인 화법,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 좀 어필한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좀 뭐랄까요, 이 재미있는 어떤 아저씨 같은 그런 컨셉 있지 않습니까? 이제 허경영 후보가 젊은 층에게 받아들여지는 약간 놀이로서의, 재미로서의 그러한 인물 컨셉, 이런 부분들도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 젊은 세대가 조금 호감을 느끼는 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뭐 고시를 부활하겠다, 또 로스쿨이나 의전원 이런 거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이 대학 수능 시험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젊은 층이 생각하는 어떤 공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선명하게 받아들여진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략 이렇게 한 이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2030, 특히 이 남성들, 이 젊은 남성들 층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결될지, 또 전체적으로 어쨌든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2030 세대의 지지 없이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후보, 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2030 세대와의 접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최종적인 수혜자가 되느냐 하는 부분과도 좀 연결해서 볼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